青岛女靓仔，谢谢杨国权警导。就是新年，你叫什么名字？我叫警导，新年快乐。一个字在中文也有。喂，中国什么名字？한국에 대한 공경매사협회 일산지사에 가면 실전 경매 가르쳐준다 가이왔는데요. 우량 물건 검색, 시세 조사, 권리 분석, 명도 상세하게 미션 임퍼서블하게 마스터해주고 있네요. 중국말인데 알아듣겠죠? 신기하네. 양코첸 쟁다. 네, 검색창에 대한 공경매사협회 일산지사 대표번호 1670-7089. 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네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제 관련해서 뭔 얘기를 한번 해볼까, 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제의 이슈가 되는 게 오늘은 그거더라고요. 이제 건설사들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몇 군데에서 거절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거절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물론 기사가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언급된 내용만 보자면 작년 말에 건설사들이 대거 많이 분양을 시도했고 중도금 대출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중도금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차원에서 그 중도금 대출을 거절당한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대출이 좀 짭니다. 왜냐하면 그 연초에는 1년치 어떤 대출 정책을 결정되는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마치 법원에서 인사이동철에 판결 잘 안 내리고 한두 달 연기하듯이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이유들도 사실 없다고 볼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뭐 항상 건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을 벌 때는 왕창 벌죠, 왕창. 그리고 돈을 잃을 때는 또 왕창 충격을 보기도 합니다. 왕창 안 벌고 충격도 왕창 안 받고 싶으면 붕어빵 장사를 하면 됩니다. 큰 충격도 큰 이득도 없는 그런 쪽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선택해 보십시오. 한 번에 수백억씩 벌다가 수백억씩 날릴 수도 있는 중소기업 건설 사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작고 적게 먹고 적게 사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그래서 높은 리스크에는 하이 리턴, 높은 수익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큰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이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사람들은 위험은 찔끔 갖고 싶고 수익은 크게 벌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뉴스를 이렇게 하려고 녹음한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인데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생어우한 사어안락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사업을 벌써 18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일 때문에 오는 어떤 위기도 있고 위험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사람으로 인한 위험과 위기가 더 크게 차지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봐도 그 주인공이 항상 위험에 처하면 자연재해 이런 거 위에도 사람으로 인한, 주변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되게 많이 생기죠.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 그 공자 말씀에 사람이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보다 이익이 되지 않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말도 성현들이 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화도 이제 한 편 봤는데 옛날에 본 거를 다시 한번 봤어요. 견자단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견자단이 무슨 이제 살수 조직의 그 어떤 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 부두목 그런 사람이다가 어떤 이제 10년 정도 어떤 중국의 산골 마을에서
다른 여자와 살면서 평범한 그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생활을 하는 그 견자단이 시골에 이제 은행을 털듯이 도적들이 한 2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2명을 평범한 남자인 걸로 가장을 해서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사하러 나온 그 포청이죠. 포청의 수사관이 아무리 봐도 어떻게 아마추어인 사람이 저렇게 무술 고수들을 때려 죽일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추궁하고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견자단의 과거가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견자단이 심증이 가는 거예요. 과거에 실종되었던 무슨 살수 조직의 부두목이라는 심증을 갖고,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을 견자단이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을 인도하면서 견자단이 다시 올 거냐, 안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이지는 않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갔던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 장인어른의 비리도 고발을 해서 장인도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사위였던 것이죠. 장인의 사업을 망가뜨려버린 사위인 것이죠. 비리를 고발했으니까 좋은 관리겠네요. 그죠?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살던 와이프랑도 결별 아닌 결별 상태로 있는 그런 원리 원칙주의자 관리였던 것이죠. 근데 이 관리가 위에 이제 상소를 하고 돈까지 씁니다. 돈까지 써서 군대를 이끌고 이 사람을 잡으러 들어오죠. 그런데 그 돈을 썼던 위에다가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관리는 또 다른 이 살수 조직에 가서 정보를 팔아먹습니다. 견자단의 존재를 즉 조직을 피해서 달아난 견자단이 속한 조직의 두목한테 가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살수 조직에 의해서 신고를 했던 관리는 모가지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살수 조직에서는 10년 전에 사라졌던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두목의 양자였어요. 견자단이. 그래서 이제 견자단을 데리러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살인극이 벌어지는데 견자단을 데리러 왔던 살수 조직의 그 고수들이 견자단의 손에 2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살수 조직의 두목까지 와서 견자단에 의해서 죽고요. 그 다음 견자단은 이 조직에 복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짐의 뜻으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팔을 어깨에서부터 잘라버립니다. 자기 팔을. 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나는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살수 조직의 두목하고 견자단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 견자단이 팔이 하나 잘린 상태이기 때문에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살수 조직의 두목이 엄청난 고수거든요. 그럴 때 그 견자단을 돕다가 최초로 그 견자단하고 관계가 되었던 그 관리 있죠. 원리 원칙주의자인 관리. 그 관리가 견자단을 돕다가 죽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거를 하나로 길게 들여다보면 10년 정도 조직을 탈퇴해서 좀 깡깡 어떤 산골이죠. 심이심산천 같은 산골에 신분을 속이고 10년간 살아온 이 남자의 인생에서 그 산골로 들어온 2명의 도적들에 의해서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친구들을 안 죽였다면 또 어떻게 지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죽이게 됐고 관리가 오게 됐고, 그 관리가 무리하게 또 다른 관리에게 청탁까지 해가면서 군대를 동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또 다른 관리, 돈을 받았던 관리는 살수 조직에 의해서 죽고, 그에 의해서 살수 조직의 고수들도 죽고 살수 조직의 두목도 죽고 견자단은 팔이 잘리고
그 다음에 정작 그거를 원리 원칙을 주장했던 관리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자기도 죽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영화를 딱 보고 이게 인연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누구든 자기는 잘 살 줄 알고 어떤 일을 합니다만은 과연 여기에서의 관리처럼 행동해서 이런 결과를 얻는다면 어떤 것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어야 하는가? 여기까지 바라볼 수는 없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는 어떤 힘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은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라고 예측하는 것이 미래죠. 어느 하나의 미래만 예측하는 걸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들의 어떤 거를 두고 그 변수들을 내가 인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둑이나 장기랑 똑같죠. 내가 이 수를 두면 저 사람이 저 수를 둘 것이다. 근데 그 예측이 틀리면 의외로 내가 허가 찔리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의 고수들은 우리 같은 그 하수들하고 싸울 때는 우리가 어떤 수를 둘지를 미리 읽어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바둑도 장기도 뭐 완전히 입문자 수준밖에 안 되고 특히 바둑 같은 경우는 규칙도 잘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배웠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한테는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지금 30대 40대 바둑 배우러 다닐 시간도 없었고요. 어렸을 때 했었어야 됐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바둑에는 수많은 수가 있고 바둑끼리 서로 싸워도 아마 유사한 어떤 수가 별로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서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저는 낙찰받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옵니다. 이런 정령 어디서 배웠는지 말하지 못할까? 실은 인천지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저 투자 감각만 배웠을 뿐이옵니다. 어라 인천지사 간선역 바로 옆에 있는 그 인천지사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원리를 깨우쳐주고 왕초보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임대 수리 전략을 꼼꼼히 가르쳐주기로 유명하옵니다. 그래 만일 거짓일 경우 용서치 않을 것이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나이까? 거기가 어디라고? 대한공경회사 옆에 인천지사이옵니다. 저희 인천지사는 교육 내용 불만족 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 032-442-3858. 나도 부자 되고 싶다. 월급이 제때제때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요새 누가 월급 갖고 사노? 월급으로 간식 사 먹으면 땡이지. 그럼 내보고 어떡하란 말이고. 보성이 아빠는 경매에서 돈 좀 벌었다던데. 경매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대구지사 아저씨가 잘 가르쳐준단다. 한번 가봐라. 그게 그럼 연락처가 왜 되노? 010-9212-3320 상담만 하셔도 스피드 옥션 1개월 이용권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말은 생어우한 사어안락 이런 표현인데요. 생어우한, 어는 이제 어조사 어쩌거든요. 우한, 걱정과 우한 속에서 삶이 있고 사어안락, 편안함과 즐거움 속에서 죽음이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생어우한 사어안락. 예. 그래서 걱정을 하거나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걱정에 빠져들고 근심에 젖어듭니다. 안락에 빠질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즐겁다 보면 그 즐거움이 영원히 가야 되는 것이고 영원히 가지 않으면 슬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생어우한 사어안락 이런 거죠. 그러나 이 즐거움 속에서 내가 죽음이 싹트고 우한 속에서 삶이 싹트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일반인들은 거의 다 모릅니다. 어디서 주워 듣기는 들어도 자기가 우한에 빠져 있으면은 우울증에 빠지지. 누가 야 생어우한이란 말처럼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마음에 번뇌가 있으니 이제 나는 꽃이 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호구한 사후안락은 맹자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맹자 아시죠? 공자, 맹자 할 때. 그래서 한번 그 원문을 제가 한글로 된 거를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한다. 예, 마음과 뜻을 흔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당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그 기국은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량, 힘의 양이죠.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줄 때 제일 먼저 그 마음과 뜻을 흔들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음하고 뜻.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마음이 갈 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 뜻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은 두꺼웠다가 내일 얇았다가 3분 전에는 이랬다가 3분 후에 저랬다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한다는 것은 경제적, 물질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모하는 일을 흔들어서 어지럽게 만든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그 지사장 사태 났을 때 일기 지사는 제가 사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충격적이고 배신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있었고 사람의 수준이 그릇이 저런 정도였나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사람은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러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한 10일 정도를 제대로 지도를 했고 주변의 청취자들 분께서도 야, 그 지사장 굉장히 바뀌었고 잘 됐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없어져 버렸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마음과 뜻을 흔들고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해서 궁핍하게 만들어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한다. 이런 어떤 그 하늘의 뜻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유가 뭐냐?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 당금질해서 하늘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타고났다. 작고 못난 성품이 타고났으니 이것을 고치려면은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공부라는 건 안 하고 타고나기를 그릇이 작아서 남의 험담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놈이라면 그런 애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매로 가르치고 과거에 어떤 그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머리를 깎고 비구가 되었는데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승려들이 참선을 하면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논의를 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간섭도 하고 돌아다니고 잘난 척을 하고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집단은 두들겨 팰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도수를 써서 팔다리를 묶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온 벌칙이 뭐냐면 무시하는 벌칙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절간에 있는 승려들이 그 승려에게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승려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즉 없는 거죠. 우리가 속칭 말하는 왕따 이런 건 아니죠. 왕따는 괴롭히는 거죠. 야, 빵 사와, 뭐 사와, 두들겨 펴고 돈 가져와 이런 걸 우리가 왕따라 그러지. 무시하는 걸 왕따라고 하지 않죠. 무시. 즉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옆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교만함을 잡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이 아하 하고 깨달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이렇게 터널을 통과해 보면
그 어떤 터널은 4km, 5km 됩니다. 그죠? 외곽순환도로에 보면 터널이 엄청 긴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이 계속 가도 안 끝날 것 같죠? 반드시 어느 순간에 끝납니다. 터널이 주로 보면 들어갈 때 어둡고요. 그 다음에 나가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터널 중간에는 등도 있고 어두우니까 등이 더 빛을 발하지만 터널의 마지막 부분은 밖에가 밝기 때문에 바로 앞에 터널 안에 등이 켜져 있더라도 가장 어두운 부분이 터널 들어가는 쪽하고 터널 나가는 쪽이라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해 직전 단계가 가장 자기 인생에서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두운 것이죠. 이런 거 정도는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가지시고 어떤 사업도 하고 직업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우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거는요 1살짜리도 하는 짓입니다. 1살짜리도 그런 단순한 미각으로 어떻게 깊은 맛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내를 당금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당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흔들고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어서 어지럽게 한다. 생어우한 사어알라.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깊이 다가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항상 마음이 심히 괴로운 중에 큰 돈을 벌었고 괴롭고 힘든 중에 큰 사업에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겪어서 저는 이 말이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이런 걸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그냥 어설픈 조언 정도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졌으면 좋겠죠. 그죠? 커지고 부자였으면 좋겠죠. 그러면 인내로서 당금질 하십시오. 별로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강인한 인내로 스스로를 당금질해서 한자리에 버틴 얘기는 TV 속에서나 봤지 옆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드문 일 중에 하나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그 한경이 스팀 청소기도 전 재산이 5억인가 있었는데 그 5억을 중소기업에 이제 그 스팀 청소기 같은 거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실패하다가 마지막이다. 이게 이제 끝이구나. 돈도 떨어졌고 다 떨어진 입장에서 마지막 제품을 개발해서 홈쇼핑에 냈는데 그게 대박을 맞아서 지금처럼 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우물을 팔아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무엇인가 그 한우물도 될 만한 물이었겠죠. 마른 우물을 파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듯이 애초에 물이 있는 곳에 우물을 파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자기 힘을 넘어선 역경이 올 때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인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인생을 바꿔주는 성품이다라는 거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량물관 검색을 할 때 엉덩이에 종기가 날 때까지 앉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뭔 일이 있었어? 할 정도로 몰입해서 해보세요. 그 연후에 되네 안 되네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돈도 일을 대충 하고 남의 주는 월급이나 타먹는 인생 살지 마시고 내가 진짜 기발한 거 그 조직에서도 은행이든 공무원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하다못해 택배 회사를 하시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더라도 그 사이에 깨달음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그 자신감과 배포로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면 경매라는 이런 가뿐한 분야에서 돈을 못 벌 수가 없습니다. 경매의 실무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다스리고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의 인내와 자기의 성품에 달린 것인데
오로지 이 기술이라는 게 없기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 저는 이제 PT라는 기술로 경매 실전 기술, 그 다음에 훈련법까지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오로지 이거를 못 통과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성품 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술이 완벽합니까? 완벽합니다. 지금까지도 완벽하다고 자랑을 하고요. 왜? 경매 권리 분석도 못하는 분이 한 달 반에도, 두 달에도, 세 달에도 정말로 저희가 직접 골라도 그런 물건을 제가 직접 고르는 수준까지 그냥 쉽게 고르던데요. 역시 의량 물건의 편견을 깨는 거하고 어떤 마음속의 장애, 금액적 장애, 지역적 장애,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의 외관에 대한 장애, 이런 편견을 극복하니까 무슨 경매를 한 달 하고 두 달 전에 알았던 사람이 잡는 것 치고는 정말로 알찬 물건을 잡는 거고, 한 달, 두 달 정도 한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고난이도의 물건들을 이렇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한 거죠. 오로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우리 그 다른 분이 오셨는데 권리 분석만 몇 회씩 들으신 분이세요. 문제는 편견에 관한 문제다. 이제 그분도 어제 수업을 듣고 더 확연히 알으셨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로 경매 실무에서는 쓸데가리가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내 마음속에 어떤 훈련에 의해서 되더라. 그거는 지금 제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입증된 회원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더 이론에 견고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은 생어우안 사의알라. 우안 속에서 삶이 생존이 있고 안락 속에서 죽음이 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느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토록 하여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린 거지, 한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러불어.